1,530원? 2026년 3월 31일 아침 외환시장 전광판에 이 숫자가 찍히는 순간 우리가 평소 쓰던 만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앉은 자리에서 깎여 나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해외여행 비행기 표가 비싸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가, 대출 금리, 그리고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의 실질적인 가치를 직접 타격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이 숫자가 왜 기록적인 사건인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그 흐름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집 근처 마트에 들렀다고 상상해보세요. 평소 즐겨 집던 수입 과일, 고기, 심지어 국산 과자의 가격표가 평소와 조금 다를 겁니다. 국산 과자인데 왜 환율 때문에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과자를 만드는 밀가루, 설탕, 포장지 원료,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는 모두 달러로 사옵니다. 1달러에 1,300원 하던 시절보다 기업은 똑같은 양의 원재료를 들여올 때마다 몇백 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은 생존을 위해 그 비용을 가격표에 슬그머니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예전보다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들게 되죠. 환율 상승이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조용한 도둑이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내 구매력을 쓸어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 경제의 기준점인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 돈이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로 쏠리고 있습니다.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미국만큼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한국 시장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몸값은 1,53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부수고 올라간 겁니다. 이건 마치 전교 1등인 미국이 우리 집에 놀러오면 맛있는 걸 많이 줄게 라고 하니 전 세계 친구들이 한국 내 집 마당에서 놀던 돈을 다 챙겨서 미국 내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한국 내 마당에 돈이 마르니 원화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물건이 해외에서 싸게 팔리니 경쟁력이 생겼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훨씬 복잡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큰 기업들도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때 막대한 달러를 씁니다. 즉, 물건을 팔아서 버는 달러도 많지만 물건을 만들기 위해 써야 하는 달러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수출로 얻는 이익보다 원자재를 사오는 비용이 더 빨리 늘어납니다. 특히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사나 에너지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갚아야 할 빚이 수천억 원씩 늘어나는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기업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고용 불안과 성과급 감소, 즉 우리 개개인의 소득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경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부분은 바로 금리입니다.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서면 한국은행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환율을 방치하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환율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받은 서민들이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계속 오르면 결국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이자라는 미끼를 더 크게 던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자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환율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는 것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다음 달 대출 이자 고지서의 숫자를 바꾸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막연한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외화, 소비 해외 직구,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자산의 다변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환율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맞추려 하기보다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나누어 담는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공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환율 1,530원 돌파는 한국 경제가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말하며 주저앉겠지만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내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잡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1,530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취소하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달러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내 월급으론 이제 치킨도 못 사 먹겠다는 허탈함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체감 경기와 나름의 대응 전략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정보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불안한 파도를 함께 넘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